9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그러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방송 카테미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적어볼까요? 오래간만에 좀 수급에 신경을 좀 덜 쓰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요, 외국인들도 이제 좀 정상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은 포스코만 집중 매도하면서 왜곡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정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844억 순매도고요. 지금 등락수는 0.36% 빠졌는데 상승 종목 수는 472, 하락 종목은 409. 뭐 이 정도 흐르면 뭐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 이제 조금 정상태로 들어왔다. 시장에 좀 참여자들이 이성을 찾았다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은 오늘은 소폭 순매도고요. 지수는 0.6% 오르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1051개, 하락 종목은 477개. 상승 종목이 좀 많네. 지수 상승보다 상승 종목이 좀 많은 걸로 볼 때 코스닥은 아직은 아직은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가 아니고 7월 14일부터 거의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거든요. 7월 14일부터. 그러니까 7월 14일부터는 사실은 코스닥 지수가 한 10% 정도 빠졌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나쁘죠. 근데 매일 하락 종목이 1000개 넘었으니까 이게 이제 일단락 된 것만 해도 다행이죠. 자, 펩신이 제가 중디 전략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말씀을 드렸고, 중디는 지금 그냥 앞으로 시장이 2차 전지가 이제 좀 안정화되면 이제 좀 차별화될 건데 그때 표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은 보유하시든지 아니면 좀 분위기 봐서 이제 좀 돌아선다 싶을 때 물타기 하시든지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은 수익이 중요한 장이 아니라요.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지금은 신중하게 행동하시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다시 에코프로 플러스 나면서 여타 종목들도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지금 오늘 우리가 볼 게 SKI 테크놀로지, SKC,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자, 이런 종목들 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ETF들의 전반적인 동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일단은 뭐 하락은 안 하네요.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가 상승 중인 걸로 볼 때 어제 2차 전지가 많이 빠져서 그렇지 2차 전지의 환매 매물은 적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즘 하나기술이니 이런 PNT니 이런 것들 좀 그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자, 여러분이 또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자, 2차 전지 때문에 장비주들도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기업이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된 장비가 들어가니까 좋겠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 맞아요. 그 얘기는 맞는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이 장비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경쟁이 치열합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많다. PNT 지금 수주가 많다고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 말고 둘은 좀 아리까리한 분들이에요. 현금 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그 수주를 정말 잘 소화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렇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 팔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생돈을 많이 마련해야 돼. 만약에 경쟁력이 있고 막 좋은 업체 같으면 선급금을 받잖아요.
선거금을 만들고 받고 막 배도 들어가면서 물건을 만들어 주는데 2차 전지 장비 분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돈이 상당히 미리 선투입되가 많이 잠기거든요. 인테리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멋 모르는 분은 뭐 수주 잔고니 이런 것만 보고 단순하게 접근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다. 그래서 뭐냐? 팔 때 미련 없이 팔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미련 없이 팔지 않으면 큰 폭 하락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련 없이 잘 파셔야 됩니다. 다시 볼게요. 이오테크닉 산미반도체 빠지는군요. 또 에코프로가 좀 올라가서 그런지 이쪽이 또 AI도 주춤하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잘못하면 한순간에 큰 손실을 본다. 네, 오늘 아침 한미반도체 어땠나요? 한미반도체 오늘 아침에 고점에 잡은 분이 있으면 또 상당히 좀 고통스럽겠네요. 아주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HBM3가 자 이번에 TSMC가 그 얘기를 했어요. IR 때 TSMC는 HBM3가 아니죠. AI 관련 파운드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 한 5%다. 근데 5년 내 10% 수준까지 성장할 거다. 이렇게 처음으로 숫자를 내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대충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AI와 연계될 HBM3인데 물론 HBM3가 고성장은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낸드 부분은 지금 죽을 쓰고 있거든요. 낸드 부분이 죽을 쓰는 이유는 낸드를 만드는 회사는 여러 대 아닙니까? 디램 하는 회사는 지금 뭐 세계적으로 한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낸드를 만드는 회사는 17개 되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도 이번에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그 디램의 재고 피크는 지났다. 네, 피크아웃은 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낸드와 디램은 생산량을 줄일 거다. 생산량을 늘린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HBM3도 대만의 TSMC가 한 얘기를 보면 대충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가 그림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고성장은 맞아요. 이쪽이 앞으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쪽 투자는 지금 굉장히 늘릴 상황이면 맞으나 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네, 매도를 여차하면 매도를 잘하자. 그리고 또 보자. 네, 오늘 자꾸 매도를 강조드리는데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다. 요즘은 또 보시잖아요. 하이닉스마저도 하루에 10%씩 오르는 장이니까 네, 요즘은요. 하루에 10% 오르내리는 게 참 일상화될 정도로 그런 좀 흐름들이 되고 있고 그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못 먹는 걸 수익을 뭐 못 내면 또 딴 주식으로 내면 되지만 한 5% 10%씩 이렇게 맞아버리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제 주관적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 차트 보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종목에 부정적인 내용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하 대표님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그런 점도 있으니까 내가 그걸 투자에 활용해서 잘 이용해 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이제는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이라서 이제는 정말 매도를 특히 잘 해야지 이 변동성 있는 장세에 살아남는 방법이다. 물론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리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 AI 관련주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은 좀 2차 전지와 AI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인데 이제 다만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이 에코프로 예를 들어서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세게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ETF라든지 아니면 지금 공매도가 그동안에 이 오버슈팅 된 것들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타 한번 먹으려 또 들어갔다가 또 1년 농사 망칠 수가 있어서
이제는 제가 합리적으로는 차분히 시장이 안정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성을 찾았을 때 그때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자이거리니 테라니 우리 JMJ 언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쪽 주주분도 있는데 제가 뭐 잘 모르면서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네, 언급할 마음은 없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자, 그렇습니다. 시장 그래서 지금은 좀 AI와 2차 전지사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장이 차분히 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DJ님, 그죠? 예, 반도체처럼 이렇게 이 고정비 비중이 큰 부분은요,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우리 DJ님도 결국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또 너무 낙관할 일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저하고 똑같은 의견이신데요. 결국 매도를 잘해야 된다. 지금 기관들이 어제 이쪽을 많이 샀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수급은 좋으나 또 언제든지 돌아설 준비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네, JM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매매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가 작은 30여 년 제가 88년 12월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주식 시장에 이제 몸을 담기 시작했는데 네, 네. 이 30년 경험을 제일 느낀 게 잘 지키는 것, 잘 지키는 것. 잘 지키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키는 사람. 저는 딱 한 명 봤어요. 딱 한 명. 잘 지키려면 원칙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원칙이 있어도 이거 실천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참 마음 같지 않죠. 우리 마음이 좀 언제든지 또 헷가닥 하지 않습니까? 잘 지키려면 우선 안 깨져야 되고, 깨져도 덜 깨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안 깨지고 덜 깨지려면요, 공부를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목적은 지금 수익 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애청자님이 일단 안 깨지고 깨지더라도 좀 덜 깨질 수 있는, 왜 기업 내용을 알면 그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손맛이 좋은 종목에 하나 딱 걸립니다. 그때 한번 쭉 수익 내시면 되니까 지금 다들 힘드실 건데 아마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는 여전히 2차 전지 비중이 높으실 거예요. AI로 뭐 금방 옮겨가시는 분은 좀 드무실 거고 2차 전지로 대체로 갖고 계실 건데 지금 다들 손실이 발생하셨을 건데요. 저랑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기업 내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산업, 전기차 산업은요, 2025년, 2026년 돼야 이제 본격화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뭐 엄청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것 같지만 지금 침투율이 3%에서 전 세계 차례 3%에서 5%도 안 됩니다. 2025년 되면 아마 현대차, 폭스바겐 이런 데서도 한 200만 대, 연산 200만 대 정도 200만 대도 택도 없지만요. 갖추고 좀 그때 되면 테슬라는 한 400만 대 정도 갖출 겁니다. 지금 현대기아차가 1년에 한 600만 대 팔죠. 그러니까 아직은 2차 전기차 시대는 아직 뭐 워밍업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전기차가 뭐 2차 전지 배터리가 과열이니 이런 얘기는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이런 큰 흐름은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서 그렇다고 맹신을 하지 마십시오. 왜 변동성이 크니까 요즘 2030 세대들이 시장을 많이 해오면서 네, 그 사이에 변동성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네, 좀 매매를 하셔야 된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DJ님. 우리 DJ님은 반도체 많이 근무하셨으니까 제가 HA68 하나 네이버닷컴입니다. 여기로 한번 메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반도체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더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제가 수산화 리튬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하 대표가 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그 리튬 자료가 좀 다른 얘기를 하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생산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현장에 있는 분들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과서로 그냥 살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들 간 보는 분위기네요. AI도 AI대로 간 보고, 그 다음에 IT는 좀 마이너스 분위기입니다. 엔터도 마이너스 들어갔네요. 어제는 강세였는데. 게임도 좀 많고, 좀 게임, 좀 글쎄, 좀 하락 종목이 좀 늘었군요. 어제는 일제히 올랐는데, 어제 너무 무리했나요? 그 다음에요, 유닛도 상승폭이 좀 줄어듭니다. 조금 아침에 비해서는 종목 분위기가 약하군요. 그 다음에 어제 많이 빠졌던 조선주들은 강세를 보이고요. 네, 오늘은 한국카본 제가 동성화인텍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참 변동성이 심하군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전히 힘을 좀 못 쓰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에코프로, 네, 지난 이틀 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으로 지난 이틀 동안 24%를 빠진대요. 시총 2위 종목이 이틀 동안 24% 빠지고 참 이게 정상적인 장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올라가는 동력은 사라졌다.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뭐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하고 있자. 그 가능성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완전히 심리적이고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최근에 이번에 오버슈팅 된 거고요. 그 요인은 이제 사라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들도 오늘은요, 조금 밀리는 분위기고요. 자동차도 좀 밀리는 분위기. 그래서 우리 DJ님 꼭 메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근무하셨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이 어느 회사 다닌다 그러시면 저한테 이메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회사 궁금한 거 있을 때 서로 좀 살아있는 정보들을 주고받아서 또 우리 애청자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자, 9시 48분인데요.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코스피는요, 지금 조금 아까랑 비슷한 흐름인데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아까보다 210억 더 팔았습니다. 순매도가 좀 늘었고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등락 종목 수도 446. 지금 코스피가 0.3% 빠지고 있는데요. 하락 종목 수가 431. 뭐 이 정도면 뭐 합리적인 흐름이다. 보통의 흐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흐름이고요. 코스닥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아까보다 순매도 397억 많이 좀 늘었어요. 397억 늘었는데 지수는 올랐습니다. 아까는 0.6%였는데요. 지금은 네, 1.1% 역시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오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오르니까 지수가 오르고 등락 종목 수는요. 지금 코스닥은 984대 534입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지수는요. 0.6에서 1.1로 올랐지만 상승 종목 수는 네. 이러면 67 종목이 줄었습니다. 아직도 좀 영향이 있네요. 이렇게 에코프로 등 사총사가 움직이면 또 상승 종목이 줄어들고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네요. 67 종목이 하락 종목 수가 67 종목 늘어났네요. 그래서 지수는 오히려 오르는데 하락 종목은 좀 늘어나는 흐름. 뭐 최근처럼 극단적인 흐름은 아니지만 역시 아직도 그 후유증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이틀간 많이 빠졌던 사총사들 오늘 반등을 해주는데요. 네, 좀 이렇게 반등도 해줘야죠. 이틀 동안 너무 많이 빠졌는데 오늘까지 많이 빠진다 이러면 또 시장 분위기 또 안 좋을 건데요. 적당하게 좀 합리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총사가 다시 움직이니까 시장은 좀 이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하락 종목이 다시 늘어나고 또 괴리가 좀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들 종목이 아주 강렬하게 지난번처럼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 네, 기껏해야 하루 정도 반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전반도 나쁘지 않은데요. 전반도. 나노신소재, 오늘 나노신소재 제이오도 좀 돋보이네요. 자, 이녹스 요즘 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녹스는 제가 분석해 볼 때, 088390인데요. 요거는 좀, 앞으로 시장이 좀 안정되면, 우리 애청자님이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도 만들어 드렸지만, 이렇게 웬만한 매수하는데 매수 의견 냈는데요. 잡은 건 47억도 예쁘고, 결국 핵심은 이녹스 첨단 소재가 100% 자회사로 이녹스 리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녹스 리튬에서는 사실 여기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한다. 이런 결국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거라서 저는 조금 기술이 어떨까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물론 2025년, 27년 이런 얘기기는 먼 얘기기는 합니다만 두 번째 이녹스 에컴은 당장입니다. 당장. 자, 실리콘 당장은 지금 실리콘 분말이 돋보이는데요. 이 실리콘 분말, 실리콘 파우더를 국내 유일하게 생산한다 하는 거고 지금 실리콘을 우리가 사실은 실리콘을 이렇게 코팅에 팽창하지 못하도록 코팅하는 기술을 보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계가 있고 실리콘계가 카보나이트계로 봐야 될까요? 이쪽 두 개가 있는데 이쪽 두 종류로 다 공급할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라서 지금 대주전자재로 포스코, 한솔케미칼 다 실리콘 응급제 하겠다 나섰기 때문에 실리콘 수요가 당연히 늘겠죠. 그래서 정설도 지금 적기해서 올해부터 매출이 이제 본격화한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이 투자를 받았는데요. 기관 투자가로부터 최근에 330억 조달을 받았는데 한 1200억 이상으로 평가받고 밸류 1200억 이상 밸류로 투자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지주회사지만 어쨌거나 이녹스 에코엠 지분이 있으니까 요걸로 보면 꼭 에코프로로 치면 이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좀 비유할 수 있는 상당히 기대주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이녹스 리튬도 100% 이녹스 첨단 소재 100% 자회사니까 이 손자 회사가 아니고 사실은 아들 같은 손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재 산업의 핵심 소재를 거느린 회사다 하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 정도 된다 한다면요. 이녹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3,200억인데 이러면 좀 낮은 편이죠. 3천억대 있기에는 좀 아까운 내용이다. 실리콘 음극재들이 대체로 한 1조 이상 다들 뭐 대주전자재로 나노신소재 1조 5천억, 1조 7천억 이렇지 않습니까? 제이오도 한 1조 정도 하는데요. 그 동네 중에는 좀 싸다. 3천억대면 이 내용이면 이런 판단이고 아무튼 시장이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시다가 시장이 좀 무르익다 싶으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좀 안정되면 이런 종목들 이제 발굴이 되겠죠. 아직은 시장이 그 정도까지 정신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엊그제 워낙 우당탕 하는 바람에 시장이 정신은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좀 저평가된 종목들 차분히 머릿속에 담아 두셨다가
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한번 보시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이렇게 사총사들이 낙폭과대에 따라 반등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분석해 드렸죠. 하지만 이전처럼 ETF라든지 쇼커버링에 따른 가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좀 상승의 그 엔진 출력이 다르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소부장 이쪽은 기관들이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은 상당히 유리하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좀 AI 관련주들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두 종목 정도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한테 좀 잽을 날려볼 만한 종목으로 제가 뭐 추천도 해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기관들은 좀 AI 중심의 소부장에 있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양쪽을 저울질하면서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궁금한 거는 제 카페 자료들, 유튜브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는 저도 뭐 몸살이 날 정도로 화병도 나고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었는데요. 우리 애청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좀 몸을 좀 다독이면서 또 차분히 시장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애청자님 잘 되시기를 너무너무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들에게 도움되고자 불철주야 애쓰는 방송 하태민 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